덕천가강 사명당 수작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제목은 내가 그냥 붙였습니다. 덕천가강과 여는 과죠. 누구누구와 사명당이 덕천가강과 사명당이 수작한 시다 이런 얘기죠. 예, 수작은 우리가 보통 엉뚱한 짓을 하고 무슨 이 허튼 짓 하는 걸 수작한 부린다 그러죠. 그때 쓰는 수작입니다. 근데 본 뜻은 그게 아니고 앞에 술주자가 전부 들어가 있죠. 네. 처음에 어떤 사람이 손님을 맞이하면 술상을 쫙 보고 한 잔 드시지요. 이렇게 첫 잔 권하는 걸 작이라고 말합니다. 술 부을 작, 술 권할 작 그러고 그걸 나그네가 쫙 들이킨 다음에 주인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한 잔 드시죠 하고 다시 잔을 되돌리는 것을 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 수자는 보답할 수, 일을 하면 보수를 지급한다 그러죠. 그런 데 쓰는 수자입니다. 수자 그러면 술잔을 서로 주고받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주고받는다는 뜻으로 쓰여서 덕천가강과 사명당이 시를 서로 주고받은 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시는 덕천가강이 사명당한테 준 시고 그 다음 시는 사명당이 덕천가강한테 화답한 시입니다. 여기서 이제 역사적 그 배경을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 건국사에서 외세의 침입을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잊지 못할 것이 조선시대의 임진왜란입니다. 임진난에 일어난 일본군이 쳐들어온 그 난이죠. 무려 7년이나 걸린 전쟁입니다. 그 7년 동안 조선반도는 온 나라가 전쟁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아시는 이순신 장군도 그때 사람이고요. 그때 일본군이 부산을 통해서 쳐들어왔는데 한양까지 오는데 보름밖에 안 걸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KTX 타고 온 거 아니겠죠? 걸어와도 보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부산을 통해서 한양까지 돌격을 하는데 아무 걸림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걸림이 있어도 오합지졸이었다는 얘기야. 일본군을 당해낼 우리 조선 관군은 그만큼 허약했다는 뜻입니다. 한양까지 왔을 때 우리 왕 선조는 의주로 도망갑니다. 피난을 간 거죠. 그래서 계속 평양까지 일본군이 온다고 하니까 선조가 도만강을 건너려고 그랬습니다. 중국으로 망명을 하려고 건너려고 했는데 서해 유성룡 선생이 임금을 말립니다. 전하, 한 발짝만 두만강을 넘어 중국 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조선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건너가게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한 7년 뒤에 임진왜란이 끝나긴 하는데 이때 일본의 정치 상황은 어떠냐면 이 덕천가강 독구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보다 조금 윗사람이 풍신수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바로 임진왜란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겁니다. 대개 전쟁은 진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이 있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개 전쟁은 위정자들, 통치자가 다 자기 통치 행위를 합당화하거나 어떤 돌파구를 찾고 싶을 때 다른 나라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풍신수길도 그와 같은 이유로다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것이죠. 7년 만에 임진왜란이 끝나는데 왜 끝나느냐? 얘가 죽습니다. 얘가.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임진왜란이 끝나고 3년쯤인가요? 지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사명당은 누굽니까? 그때 임진왜란 당시에 승병, 중들을 모아서 승병을 일으켜서 승병장이 됐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서산대사입니다. 휴정 스님이죠. 그 사명당은 휴정 선사의 제자예요, 제자. 근데 그 임진왜란 당시에 서산대사는
70고령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당이 여기에 나오는 유정입니다. 유정 사명당이라고. 이 유정을 불러가지고 야, 난 얘 늙어서 못하겠다. 네가 좀 해야겠다. 그래서 휴정을 대신해가지고 유정이 승병장을 해서 일본군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어쨌든 끝났는데 그때 서산대사가 죽습니다. 명을 다해서 묘양산에서 죽어. 그래가지고 유정이 자기 선생님의 그 부흥을 듣고 조문을 딱 가는데 선조가 명령을 내립니다. 어이, 유정대사, 사명당, 일본전 갔다 와야겠어. 우리 저 인질이 3,000명이 일본에 잡혀 있는데 그것 좀 가서 꺼내 오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명령을 내린 거지. 그래서 유정은 자기 스승의 그 부흥을 듣고 가려다 말고 부산을 통해서 일본으로 갑니다. 그때 실권자가 바로 독구가와 이에야스입니다. 그래서 사명당이, 유정이 독구가와 이에야스를 만나러 가는 거죠. 왜 만나러 갑니까? 우리 조선 인질 3,000명 돌려다오, 이 말을 하러 간 것이죠. 그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정을 하러 가는 사람은 조선의 사명당이고, 뭐 시혜를 베푸느냐 마느냐 하는 건 덕천가강 아닙니까? 얘가 갑이야. 얘가 갑. 얘는 뭐지? 을입니다. 을. 그때 이 덕천가강이 자기 막녀들하고 자기 신하들하고 한잔 쫙 하고 있는데 조선에서 중위 한 명 왔습니다. 왜 왔다냐? 그 인질 풀어달라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덕천가강이 바로 사명당한테 갑질하는 거야. 뻐기는 거지. 예. 사명당을 깐보고 시를 지어서 한 펀치를 매기는 거지. 그게 이십니다. 자, 보시죠. 석상 난 생초하고 방중 난 기운이라 여의 하산조로 내참 봉황군고. 석상은 뭐죠? 돌 위에 돌 위. 돌 위에서는 난 어렵다는 겁니다. 뭐가 어려냐면 풀이 생겨나기가 어려운 거지. 그렇지? 바위 위에서는 풀이 나기가 어렵다. 당연한 거죠? 풀이 나려면 땅이 있어야지 바위 위에서는 안 되는 일이지. 그 다음에 방 안에서는 어렵다. 구름이 일기가 어렵다. 구름이 일어나기가 어렵다. 구름이 일어나려면 높은 산이어야 되는데 방 안에서 무슨 구름이 일어나느냐. 지금 풀이 돋기가 안 되는, 돋기가 어려운 바위이고 방 안에서는 그 구름이 일기 어렵다는 뜻은 뭐예요? 지금 잘못 온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위치가 잘못됐다. 네가 나를 찾아왔는데 너 잘못 온 거 아니냐?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위에서는 풀이 돋아나기 어렵고 방 안에서는 구름이 일기 어렵다. 잘못 찾아온 거 아니냐? 이렇게 한 방을 매기는 거죠. 그러면서 여이, 너여, 너입니다. 그대는, 너는, 너는 하산, 어느 산, 어느 산에서 놀다 온 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당을 갖다 너 어디서 온 놈이야? 이런 거를 산에서 놀다 온 새로 비유를 한 겁니다. 새로 비유한 이유가 그 두 번째, 마지막 글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너는 어느 산에서 놀던 무슨 새냐? 이렇게 묻는 거고, 그러면서 내 참 와서 참여하다는 얘기죠. 우리말로 하면 꼽살이 낀다 이겁니다. 와서 참여. 봉황군, 봉황의 무리 속에 네가 왜 끼어드느냐? 봉황은 누굽니까? 자기는 봉황이라고 본 거야. 그 일본 독구가와 이에야스의 무리는 봉황의 무리고, 지금 찾아온 사명당은 이름도 모르는 산에서 놀다 온 이름 없는 잡새 취급을 하는 거지. 응? 너 잘못 찾아온 거 아니냐? 풀이 나려면 땅을 찾아가지 바위 위에서 무슨 풀이 나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너는 어느 산에서 놀다 온 잡새냐? 잡새이길래 봉황의 무리에 끼어들려 하느뇨. 요렇게. 이 독구가와가 이에야스가 칼제비입니다. 무식한 놈이야. 그래도 시를 지은 건 다행이야. 응? 그나마. 그래도 폼 잡느라고 한 주 딱 시를 지어서 유정대사한테 아웃 카운트를 하나 날리는 셈이죠.
외교라는 건 원래 예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교관들을 보면 진짜 젠틀맨들입니다. 어느 경우도 예의를 갖춰야 되고 적군의 포로도 죽이질 않잖아. 그거야. 그리고 적 장수가 협상을 하러 오면 대접을 잘해서 보이는 거야. 절대 그 사신을 온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면 안 돼. 옛날 전쟁 때도 그랬어. 그런데 지금 협상을 하러 온 사명당을 잡세 취급을 한 거야. 그런 거죠. 네. 수모를 당한 사명당입니다. 한수 지어서 보답을 해야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야. 자, 아본 청산학으로 상유 오색 운이라. 일조 운무진 하야 오락 약의 군이라. 나는 본래 근본이 청산에서 놀던 하기야. 나는 근본이 푸른 산에서 네가 말하는 그 잡새가 아니고 푸른 산에서 놀던 그런 학이다. 그래가지고 항상 놀기를 어디서 놀았냐면 오색 구름 있는 데서만 놀았다는 거지. 응? 오색 구름이 뭐야? 구름이 흰색이 아니고 오색 찬란한 그런 아주 희한한 멋진 곳에서 유유자적하면서 그렇게 고급스럽게 놀던 청산의 학이다 이게. 네가 보는 잡새가 아니다 이거. 그런데 어느 아침에 여기서 하루아침에 이래도 되고 어느 아침에 갑자기 운무가 그 오색 구름이 없어져 버렸어. 어? 내가 노는 곳은 오색 구름이 창연한 그런 곳이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것이 날아가 버린 거지. 어디로 갔을까? 누가 날려보냈을까? 일본 내 놈들이 와서 우리 오색 구름을 걷어가자 이 얘기입니다. 하루아침에 어느 날 아침에 오색 구름이 사라져 버리는 바람에 잘못 옷잡니다. 오락 잘못 떨어졌어. 어디에? 야개입니다. 들닭이야, 들닭. 집닭도 아니고 들닭입니다. 들닭의 무리 속에 잘못 떨어졌다네. 너는 네가 봉황이라고 말했지만 내가 보기엔 들닭이야, 니네가. 거기에 지금 청산에서 오색 구름 속 청산에 놀던 학이 지금 잘못 떨어진 거야. 너 나 잘못 봤어. 이런 얘기죠. 예.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사명당을 이름도 모르는 산에서 놀던 잡새 취급을 한 것이고 자기들은 스스로 봉황이라고 말했는데 유정은 야, 나 잡새 아니고 오색 구름이 찬란한 그 청산에서 놀던 그런 고고한 학이야. 그런데 어느 날 구름이 사라져 버린 거야. 그 구름 누가 걷어간 거야? 네가 그랬잖아. 괜히 남의 땅에 와서 그 오색 찬란한 구름을 흐트러뜨리냐 이거 아니야, 그죠? 여기서 구름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니들이 와서 막 흐트러지 헤쳐놨다는 얘기야. 니들 때문에 내가 지금 들딱 노는데 내가 지금 잘못 떨어진 거야. 독구가와 이에야스가 깜짝 놀란다. 야, 대단한 놈이구나 이게. 결론을 말하자면 3,000명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기 스승인 휴정 참배를 하죠. 네. 그런 멋진 일을 합니다. 우선 여기서 유정선사의 사명당의 기계를 엿봅시다. 이거는 사명당의 기계가 아니라 바로 조선의 기계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요 일본 애들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죠. 시의 격으로 봐도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어? 벌써 오색 찬란한 구름 속에 놀던 청산의 학이다 이거야. 그리고 되치기를 하는 거 보세요. 여기서 봐. 구름을 누가 흐트러뜨린 거야 이거. 하루아침에 말이야. 내가 뭐 해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어떤 이상한 놈들이 와가지고 해방 놓은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잘못 떨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제비인 덕천가강도 이 사명당한테는 무릎을 딱 꿇고 협상에 성공을 해서 3천만 인지를 데리고 조선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야사가 있겠지만 요 시에서는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를 잘 보면 덕천가가도 시를 좀 하는 사람이야. 요 운과 군이 이 시의 운자입니다.
운. 시에는 한시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운자가 붙는다고 그랬지. 첫 번째 꾸는 안 붙어도 돼. 의무조항은 아니고 두 번째, 네 번째는 반드시 운이 걸려야 합니다. 남의 시에 화답을 할 때는 그 운을 지켜줘야 돼. 이 운과 군을 그대로 가져가서 시를 지은 것입니다. 차운한다고 그래. 예, 이렇게 해서 화답을 하십니다. 재밌죠, 시가? 재밌습니다. 재밌으면서도 그 당시 우리나라가 처한 그런 상황과 또 조선의 기계를 엿보쓰는 통쾌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죠. 자, 우선 독구가와 이에야스 시부터 정리합니다. 바위 위에서는 풀이 나기 어렵고 방 안에서는 구름이 일기 어렵다네. 그렇다는데 그렇거늘 여인 너는 어느 산에서 놀던 잡새냐? 잡새로 봉황의 무리에 끼어들려 하느뇨 이거죠? 꼽사리끼리 하느냐 끼어들려 하느뇨. 여기에 사명당이 답시를 합니다. 나는 본래 청산에서 논일던 학으로 늘상 오색 찬란한 구름 속에서 놀았다네. 청산의 학으로 나는 본래 청산의 학으로 네가 말하는 잡새가 아니고 청산의 학으로서 늘 오색 구름 속에서 논일었다네. 그런데 어느 아침에 하루아침에 그 구름이 사라져서 오색 구름이 사라지는 바람에 들딱의 무리에 잘못 떨어진 거야. 이렇게 말해버린 겁니다. 칼보다 더 무서운 게 붓입니다. 외교관이 외교의 능력이 어떤가를 다 보여주는 것이죠. 외교는 늘 선세한 겁니다. 외교의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국익을 위해서 원합니다. 점잖고 이런 거 없어.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익이 되느냐, 그게 최우선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국익에 해가 되는 그런 협상은 잘못된 협상입니다. 자, 좀 긴 시라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